해외에 나가면 머리 아픈 일이 없어진다라는 윤석열. 또다시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참 팔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팔자 좋은 게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요즘에는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날씨가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고비만 넘기면 정말 가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9월 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할 거고요. 행운이는 혹시 오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MRI를 찍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오진일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약을 일단 먹고 있어서 약으로 조절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좀 염증 좀 잡고 그리고 그러니까 체력을 좀 만들고 그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딱딱 12시간에 한 번씩 시간 맞춰 약 먹이고, 그리고, 항상 늘 그랬듯이, 지금 제가 행운이랑 이제 10년을 같이 보내면서 늘 그랬듯이 24시간 동안 같이 있어주고, 시간 되면 산책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보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낼 예정이고요.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나 돈다방 미쓰리 그냥 경제 이야기 듣고 싶은데, 나 강아지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저 같은 경험, 그리고 뭐, 반려동물을 뮤직의 다리를 건너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픈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당분간은, 행운이 얘기는 방송에서 좀 자제를 할 거고요. 대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9월 5일 뉴욕 증시, 화요일 뉴욕 증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고요. 자, 9월 5일 화요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6, S&P 500이 0.42, 나스닥이 0.08% 하락했습니다. 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할 것 같은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시대의 개소리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지금 투자자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그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올해 가장 중요한 핫 이슈는 바로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경제 지표들을 약간 튀게 만드는 경제 지표들의 어떤 방향성을 살짝 바꾸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 경제 지표가 살짝 반등했으니까 와, 미국 경제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와, 어떤 경제 지표들은 미쓰리 말대로 뭐 길게는 14개월, 15개월 전부터 하향되고 있는데 이거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숫자만큼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지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 달이 되면 9월 달 증시가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 통계가 있는 이유는 약간, 계절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금리의 어떤 속도와 그 금리와 경제 지표의 어떤 속도 차가 만들어내는 어떤 왜곡된 갭 때문에 9월달 주식시장은 좀 만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다우지수는 왜 하락했느냐?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연준의 긴축 우려가 걱정된다. 그래서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이날 하락이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야, 미국은 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비유적이라든가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특히 작년 연말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특히 상반기 뉴욕 증시를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비꼬고자 크게 뺄 생각이 없는데 왜 안 좋다고 얘기를 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뉴욕 증시 크게 뺄 생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8월 달에 들어와서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뉘앙스를 던졌죠. 이제 미국은 여전히 주가를 띄우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증시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경제 지표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해왔던 것, 특히 제 생각으로는 3월 달은 그렇다 치지만 5월 달과 7월 달은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떠한 자만감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하반기에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밑장 깔고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뉴욕 증시가 올해 상반기 좋았던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심리가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저렇게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8월 달 고용 추세 지수 7월 달에 114.71이 나왔는데 8월 달에 113.02로 7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 공장제 수주 전월 대비 2.1%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공장제 수주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어요. 자, 제가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여러 경제 지표들의 방향성을 살짝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확장될 것 같은 금융위기가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고 그 안도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심리라든가 신뢰라든가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을 상승시켰다. 경제 지표는 좀 충분히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 고용 지표가 좋아요 외치던 미국이 다른 경제 지표들을 다 무시하지만 고용 지표 가지고 뻔질나게 버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거를 너무 뜨거웠던 고용 지표가 지금은 완만해진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뜨거운 커피는 마시면은 혀가 된다. 근데 지금 커피는 그냥 온도가 적당해서 아주 그냥 커피의 그냥 본연의 맛을 그냥 느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커피의 맛과 고용 지표는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경제 지표는 마이너스 나오면 뭐 당연히 마이너스 나온 거니까 부진하다고 인정하는 거지만 경제라는 것은 멈춘 것도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달 고용 추세 지수, 7월달 공장제 수주 모두 꺾였다. 자, 8월달 고용 추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오는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고용이 꺾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고요. 7월달 공장제 수주는 7월달 거잖아요. 경제 지표가. 3월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고 4월달에 그 위기가 확산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4월달 경제 지표는 안도감 때문에 상승했고 그 뒤에 5월달, 6월달은 제가 경제 지표가 약간 혼조세로 나올 것이다.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이러면서 과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된 걸까라고 정확하게 보기 조금 혼란스럽게 만든 이슈가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 한국 시간으로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그러니까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라고요. 자,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완전히 배제됐다.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게다가 야, 한국의 미쓰리가 그러더라.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는 11월에도 금리 인상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금리 인하도 안 할 거고 금리 인상은 5월 달부터 잘못된 선택이었고 일단 동결로만 가면 땡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며칠 전에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미쓰리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야 아니면 팍 빠진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좀 여담을 얘기해드리면 그 행운이가 이제 발작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뭐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유 없음. 그래서 그냥 발작에 먹는 약 꾸준히 언제 무지개 다리 건널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먹는 것이 가장 최상인 거고. 왜냐면 어차피 발작이라는 건 했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는 뇌종양인데 그렇게 최상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다음에 그 가운데 어딘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생각해 놓고 이제 수의 선생님한테 딱 얘기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뭐 최상 혹은 최악 아니면 중간극 어디에 나왔구나. 그럼 거기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이나 주식시장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치는 건 이거잖아요.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올해 주식시장은 2,800 못 간다. 그렇다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뭐 2,000포인트가 깨지니 어쩌니 하는 것도 실화가 되지 않을 거다. 그냥 올해 주식시장은 2,800까지는 가지 못하고 뭐 2,100 이하는 깨지 않고 그 중간 그 어디에서 뭐 테마주 이렇게 그런 종목들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작년 연말에 제가 제시했던 2023년 시황이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관련돼서는 작년 연말에 연준이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고 올해 들어와서 계속 25bp씩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25bp씩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래 금리 인상은 지금 이렇게 건방지게 하지만 하반기에는 니네가 금리 인하하겠지.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상반기에 반영이 됐다. 근데 미쓰리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못한다. 그냥 금리 동결로 쭉 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순히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주식시장의 호재다. 이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어떤 문제가 터질 거고 그 문제가 주식시장을 뒤흔들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요. 그런 시나리오 중에 제가 가장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올해 금리 동결로 하반기 쭉 갈 것이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외치지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웃기는 소리다. 금리 인상 못한다. 이겁니다. 주식에서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인생이든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막 경험을 하면 더 좋겠죠. 그 경험을 토대로 아니면 공부를 해서 지식을 토대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게 될 어떠한 위기 아니면 부딪히게 될 어떠한 기회를 맞이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거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멘붕 되거든요. 그냥 마냥 에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방 맞으면요. 휘청거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참 많은 이제 고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짜 낙엽만 굴러가면,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웃는 정말 천방지축, 철딱선이 없고, 약간 푼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순수한 거고, 순진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약간 모자란 거 같은 느낌, 세상 물정 모르는 느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위기를 겪고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다시는 앞으로 당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주식시장에서 아주 단기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앞으로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 이거 맞히는 확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능성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씩 제어해 가면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이 올라갈 거야. 어떻게 알아요? 예. 물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회사를 집어 던지고 나 주식의 모든 거를 다 걸어버릴래.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주식 공부를 다 한다고 다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자금의 여력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 오른다, 내가 팔면 내린다, 내일 올라갈 거야, 언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신적인 영역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충분히 최대치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연준회의로 넘어가면, 골드만삭스가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완전히 배제된 것 같다. 11월달에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 미쓰리 말을 잘 들었어야지.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정신 못 차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지표들을 봤다. 아니,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엄청난 지표들을 봤습니까? 고용지표 얘기하는 거겠죠. 고용지표가 엄청난 지표입니까? 고용지표가 얼마나 후지게 나왔는데. 근데 연준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경제지표들을 봤다. 만약 이것이 이어질 경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지표를 기다려볼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되게 웃긴 얘기인 거 아시죠? 가만히 앉아서 경제지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경제지표를 봤대요. 근데 이 엄청나게 좋은 경제지표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있대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자, 여하튼 저는 의미 두지 않습니다. 자, 9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 93%,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55.5%,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41.7%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그러니까 9월달 금리 인상하는 거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오늘 주식시장을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9월달은 8월달은 7월달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8월달 초에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 비구이 위한 디폴트 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조마조마했는데 지금 9월달은 이제 그걸 약간 소화시키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8월달에 그렇게 증시가 흔들렸을 때 개인들이 저가 매수로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왜? 지금 자금을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만약에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은 아마 개인들은 저가 매수로 물타기를 시도할 겁니다. 근데 아마 개인들이 이거 물타기 하기는 조금 애매한 가격이고 그럼 오를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대부분 테마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테마주가 수익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팔 때 될 땐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매도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더 시장에 뛰어들기도 좀 애매하게 하고 그렇다고 내가 높은 수익을 받는데 지금 팔기에는 지난번에 먹었던 거 다 못 먹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9월 달은 약간 개인들 피말리는 증시가 될 거예요. 주식시장이 쉽게 방향성이라든가 힌트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저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 위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죠. 사람이 살면서 계속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 나쁜 일을 맞이했다고 막 슬퍼하고 막 비관하고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또 어떤 탈출구, 어떤 또 좋은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인생이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인생 있겠습니까? 예. 자, 지금 주식시장, 코스닥, 코스피 모두 들락날락 정신없고요. 자, 종목들, 개인들 좀 힘 빠지게 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테마장에서 힘이 눌렸던 종목들이 우리 종목에는 개인들이 없는데 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올라갈 건데 약간 이런 모습들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엄청 덥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9월 7일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